이 트랜지스터를 점점 작게 만드는 과정에서 무언가 구조물을 변경을 하고 이 과정에서 그럼 무슨 공정이 수혜를 보는가? 반도체 미세화 최대 수혜 기업 중 하나, 항상 ASML이랑 같이 이제 언급이 되고요. 그리고 앞서서도 이 반도체가 예. 계속해서 이제 발전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네네. 성능이 좋아지고. 예. 그래서 크게 이제 두 가지 약간 기술 트렌드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첫 번째가 이제 미세화 공정. 네. 그 나노수를 계속해서 좁혀 나가는 거죠. 예, 맞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트랜지스터 구조의 변화. 아,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반도체가 고도화되면서 네. 덩달아 이 기술 개발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부각받을 만한 좀 핵심 공정? 네. 그런 분야는 뭐가 있을까요? 네. 예. 지금 이제 주신 질문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답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지만 최대한 간략히 말씀을 드려보자면, 네. 일단 먼저 주신 질문을 조금 제가 먼저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반도체라는 이 칩 안에 구조를 보시면 트랜지스터라고 불리는 조그마한 구조물이 잔뜩 있습니다. 칩마다 이제 막 수십억 개씩 있는데, 네. 이 트랜지스터를 작게 만들고 작게 만들어야 칩의 성능이 더 올라가고 그리고 칩을 더 작게 만들므로써 또 원가 경쟁력도 생기고 여러 가지 그렇죠. 장점이 있습니다. 네. 또 발열도 줄고 전력 소모도 줄고 장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반도체 산업의 기술 발전 방향은 트랜지스터를 더욱더 작게 만든다 여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반도체 산업의 기술 방향은 작게 만드는 것이다. 무엇을? 트랜지스터를 작게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트랜지스터가 특정한 어떠한 구조물,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구조물을 점점 작게 만드는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이 구조물의 모양 특성상, 이 구조 특성상 작게 만드는 과정에서 원치 않는 작동을 자꾸만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무언가 내가 더 작은 무언가 작은 구조물을 만들다 보면 이 구조물 고유의 특성에 의해서 칩에 무언가 원치 않는 작동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정확히 좀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트랜지스터는요 0101 스위치의 역할을 합니다. 불을 껐다 켰다 스위치의 역할을 해요. 네. 쉽게 생각하시면 벽에 붙어있는 이 벽 스위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벽 스위치를 점점 작게 만들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나는 지금 이 스위치를 딱 꺼서 불을 끄고 싶은데 꺼지지가 않는 거예요. 작게 만드니까 이러한 문제가 자꾸만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주무시려고 하는데 불이 안 꺼진다고 생각해서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네요, 진짜. 그래서 이 반도체 칩도 안에 있는 트랜지스터들이 점점 작아지면서 0101 스위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트랜지스터라는 구조물을 좀 다른 방식으로 무언가 더 복잡한 구조물로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트랜지스터를 제조하는 새로운 기술력이 나오고 무언가 더욱더 제조 공정이 늘어나면서 칩을 제조하는 게 더욱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트랜지스터를 점점 작게 만드는 과정에서 무언가 구조물을 변경을 하고 이 과정에서 그럼 무슨 공정이 수혜를 보는가? 이걸 이제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반도체 제조 공정을 이제 설명드릴 수밖에 없습니다만 네네. 아시다시피 시간 부족하기도 하고 설명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진행하는 문과생도 이해하는 반도체 강의라는 강의가 있는데 거기에서 요러한 내용을 15시간을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원하시면은 제가 오늘 15시간 하겠습니다만 다 끄실 테니까 네. 아주 간략히만 말씀드리자면 네. 이 반도체 칩은요 여러분 건축물이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아까부터 계속 건설업종 예시를 드렸는데 실제로 굉장히 비슷해요. 뭐가 비슷한가? 건물을 땅에서부터 쌓아 올라가죠. 1층, 2층 쌓아 올라갑니다. 반도체 칩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래에서부터 어떠한 새로운 물질을 쌓고 그 다음에 또 물질을 또 일부 깎아내고 또 쌓고 깎아내고를 반복하면서 아래에서부터 쌓아 올라갑니다. 쌓아 올라가는 이 공정의 가장 대표적인 공정이 바로 쌓는 공정이 있겠죠. 증착 공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깎는 공정이 있을 겁니다. 식각 공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쌓을 때 그리고 깎을 때 특정한 모양으로 쌓아요. 특정한 모양으로 깎아요. 아파트 건물을 지을 때 방을 만들고 복도를 만들고 쌓아 올라가잖아요. 무작정 쌓아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모양을 만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러한 모양을 형성해주는 포토 공정이라는 공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공정을 통해서 무언가 쌓고 깎고를 반복하는 건데 그러면 무언가 이 트랜지스터, 새로운 구조물, 새로운 모형을 갖는 이러한 트랜지스터를 만들 때에도 계속해서 쌓고 깎고 공정을 반복하면서 만듭니다. 이 과정 중간중간에 포토 공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더욱더 작고 미세한 이 트랜지스터를 그리고 무언가 더욱더 복잡한 구조물로 만들기 위해서는 증착 공정에서도 굉장히 비싸고 어려운 기술이 들어가야 되고 이 식각 공정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 들어가야 되고 포토 공정도 가장 어려운 포토 공정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증착 공정과 식각 공정과 포토 공정에 사용되는 소재들까지도 가장 고품질의 소재, 가장 특수한 소재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들 세 공정에서 가장 큰 수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말씀 한번 전해드려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증착, 식각, 폭토. 예, 맞습니다. 이 세 가지인데 네. 이 중에서 약간
약간 좀 경쟁력이 있는 기업은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해외 기업으로는 이제 항상 꼽히는 기업은 포토 공정에서 넘버원 ASML이 있고요. 슈퍼얼이라고 하더라고요. 슈퍼얼 맞습니다. 사실은 뭐 거의 갑입니다. 갑이죠. 슈퍼갑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식각 공정에서 굉장히 앞서 있어서 굉장히 앞서 있는 기업으로 램 리서치라는 기업이 항상 수식어가 붙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자료들 같은 걸 이제 분석하다 보면은 램 리서치는 반도체 미세화 최대 수혜 기업 중 하나, 항상 ASML이랑 같이 이제 언급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증착 공정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으로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라는 미국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함께 이 세 기업 항상 묶여서 반도체 미세화 때 가장 수혜를 보는 기업이라고 항상 타이틀이 붙습니다. 일단 이들 기업이 포토 증착 식각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 중에 누가 있을까 좀 생각을 해보시면 특히 이 장비 기업들은 이들 기업이 이미 꽉 쥐고 있기 때문에 소재 쪽에서 무언가 소재를 공급하는 기업들, 특히 포토 공정용 소재를 공급하는 기업, 증착 소재를 공급하는 기업, 그다음에 식각 소재를 공급하는 기업들이 있을 텐데, 뭐 예를 들면은 식각 공정에서 사용되는 솔브레인이라는 기업이요. 이 식각 공정에 사용되는 소재가 더욱더 무언가 비싸고 좋은 소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표적으로 이런 소재가 있습니다. 불화수소라고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불화수소는 여러분 염산, 질산, 황산의 친구입니다. 그냥 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불화수소도 이렇게 투명한 물처럼 생겼는데, 이 투명한 물처럼 생긴 불화수소지만 실제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순도에 따라서 99%짜리야, 뭐 99.9%짜리야, 99.99짜리야 다양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솔브레인이 공급하는 99.9999999가 막 12개씩 붙어있는 초고순도 불화수소, 이런 것들만 집중적으로 쓰이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러한 소재를 공급하는 기업도 당연히 수혜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옛날에 그 일본이 수출 규제할 때 예, 그 중에 맞습니다. 하나가 불화수소 아니었어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막 솔브레인 나중에 막 국산하고 순도 예, 막 맞습니다. 그 예. 스토리가 이제 거기로 이제 연결이 예, 되는 맞습니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사실 그때 일본이 수출 규제한 불화수소는 우리가 알고 있는 투명한 물 같은 액체 불화수소, 즉 그냥 일반적인 불화수소가 아니었고 좀 특수한 불화수소 중에 기체 불화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불화수소를 기체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걸 이제 먼저 딱 이게 규제를 했더니, 이걸 이제 먼저 딱 규제를 했더니 이제 다음번에는 액체 불화수소까지 다 규제하겠구나 하고 이제 싹 국산화에 들어갔던 그런 형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업체 중에서는 약간 식각 소재를 만드는 그런 예. 업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 증착이랑 포토, 포토 쪽에는 EUV용 포토 레지스트를 최근 상용화에 성공한 동진세미캠 같은 기업들도 있고, 사실 소재 기업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 설명드리기에는 좀 시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대표 예시로만 좀 들어봤습니다. 궁금하시면은 그 책에 잘 정리가 되어 있죠, 그죠? 책에 나와 있지 않고 그냥 언젠가 한번 시간 나시면 제 블로그만 접속하셔갖고 그냥 예전 글들 보시면은 관련 내용이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좀 하이라이트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반도체, 차세대 반도체 그런 뭐 소재라든지 그런 것도 전공도 하시고,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일가견도 있으시고, 실제 이제 투자자로서 이제 투자도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저자님이 반도체 기업에 투자한다라고 한다면 네네네. 어떤 기업에 이제 투자를 할 것인지, 뭐 메모리인지, 뭐 시스템인지 또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기업을 만약에 선호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좀 이제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자면요. 일단 저는 원래는 바텀업 투자자입니다. 이 책에 자기소개도 써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바텀업으로 종목들을 추천해서 정말 반도체든 아니든 상관없이 모두 투자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질문의 의도에 맞추어서 답변을 좀 드려보자면, 일단 반도체는 종류가 나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메모리 반도체가 있고 비메모리 반도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도체를 만들어주는 기업도 팹리스, 파운드리, IDM이 나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 와중에서 누가 더 좋다라고 설명을 드리기는 다소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를 들어서 이 팹리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칩을 설계해주는 기업이죠. 그러면 설계해주는 칩의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칩의 종류에 따라서, 이 칩에 팔려나가는 시장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팹리스 기업들의 경쟁력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다른 말로 이 팹리스라는 이 기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안에서도 이 기업들마다 개별 플레이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 기업들마다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서, 제품에 따라서 많이 편차가 생기고, 또 시기에 따라서도 또 투자 매력도가 달라진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그래서 이러한 팹리스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보통 바텀업 투자를 선호하시는 분들, 팹리스뿐만이 아니라 비메모리 산업이 좀 전반적으로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바텀업 중식으로 기업을 출연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쪽에 좀 더 주목하시면 좋겠고요. 그에 반해서 이 메모리 반도체 쪽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메모리 반도체는 좀 이 전반적으로 업황에 사이클이 존재하면서 이 디램의 가격, 뭐 낸드 플래시의 가격에 따라서 기업들이 다 같이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특히 이 반도체 칩의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되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어떻게 합니까? 반도체 칩을 만드는 물량을 늘려나갑니다. 그럼 당연히 소재 투입량도 늘어나고 부품 투입량도 늘어나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함께 움직이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도 또 소재 기업들, 부품 기업들 아니면 뭐 서비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 메모리의 상승 사이클을 기대하면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의 기업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메모리 반도체가 굉장히 지금 저점 영역에 있고 그에 반해서 지금 전방 이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이 재고는 역대 최저치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 수요가 터지는 구간에서는 가격이 빠르게 올라갈 수 있고, 그럼 삼성과 하이닉스도 더욱더 적극적으로 칩을 찍어낼 것이기에 좀 이 소재 부품 서비스 기업들 플러스 삼성전자 하이닉스까지 좀 요 메모리의 어떠한 상승 사이클을 기대하시면서 좀 나는 요 단 사이클 기다려볼래. 이 사이클이요 지금 당장 오지 않습니다. 뭐 정말 운이 좋으면 내일 당장 터질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정말 운이 없으면 막 1년 반씩 가기도 해요. 그럼 이 사이클의 저점을 오래 버틸 수 있는 투자자분들, 완전 장기 투자는 아니어도 못해도 한 다음 사이클까지 한 2년 정도는 버틸 수 있는 분들이 여기 성향에 좀 적합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나는 좀 더 공격적인 투자자다, 나는 좀 변동성을 굉장히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특히 이제 장비 기업들이 좋은 초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다소 공격 플러스 좀 사이클 투자를 지향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소재 기업들, 부품 기업들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그런 편이기는 해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이 장비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우리 이번에 반도체 공장을 짓자, 이번엔 좀 줄이자, 또 많이 짓자, 이러한 설비 투자 사이클에 따라서 이 장비가 많이 팔리고 적게 팔리고가 굉장히 편차가 크거든요. 그래서 이익의 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주가의 변화도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는 그러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좀 이러한 장비 쪽에서의 이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설비 투자 이슈들을 계속해서 따라가면서 쫓아가면서 투자하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장비주를 좀 더 추천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이슈 파악을 위해서 굉장히 좀 많은 노력을 들이셔야겠죠. 보편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기에는 뭐 지금 이 시기에 뭘 사야 돼요? 이 시기에 뭐 어떤 유형이 좋아요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다소 어려운 감이 있긴 있죠. 그래서 좀 경쟁력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추리고 싶어요라고 하신다면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메모리 기업들 안에서도 뭐 소재 기업 중에 대표적인 소재 기업, 그리고 이제 부품 기업 중에도 가장 대표적인 부품 기업, 뭐 하나 머티리얼스 티시게 같은 기업들, 소재로는 뭐 워닝 머티리얼스라든지 뭐 솔브레인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있겠고요. 아니면 나는 이 반도체 산업의 좀 장기적인 트렌드, 아니면은 이 반도체 산업의 이 장기적인 성장을 믿고 사세요. 그래서 주식이 싸질 때마다 사세요. 근데 이제 아무거나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 반도체가 굉장히 종류가 다양한데 그 중에서도 좀 이 고성능 반도체 아무래도 수익성이 높고 좀 만들 수 있는 기업이 굉장히 제한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영역에서 가장 앞서 있는 기업, 뭐 대표적으로 엔비디아 같은 기업도 있겠고, 뭐 인텔 같은 기업도 있겠고, 이런 기업들도 주가가 싸질 때마다 계속해서 오히려 더 투자 매력은 커지는 그러한 기업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한번 의견을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자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스타일이세요? 약간 좀 바터범이라고 살짝 말씀하셨는데, 그럼 약간 맞습니다. 사이클을 보고 그 뭐 그런 뭐 설비 투자가 강력하게 일어날 것으로 포착이 되면은 뭐 장비주를 투자하는 그런 스타일이신가요? 저는 좀 그런 스타일이고요. 뭐 장기 투자를 지향한다까지는 아니고, 보통 저는 한 종목을 사면 1년 정도 보유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할 때가 많습니다. 네네. 그리고 저는 이제 소주 종목에 집중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저는 분기마다 계속해서 기업들을 추려냅니다. 매 분기마다 계속해서 200에서 300개 기업들을 다 일일이 살펴보고, 그다음에 이 중에 몇십 개를 분석하고 그 중에 이제 좋은 기업을 뽑아내는데, 그런데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 바텀업을 통해서 이제 주로 마주하는 경우가 많고요. 아주 간혹 이제는 정말 메모리 사이클이 정말 코앞에 왔다 확신이 들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좀 메모리 중에도 누가 좋을지, 뭐 이번 메모리는 DDR5가 확대된 시기니까 DDR5가 관련주가 좀 더 낫겠지, 아니면 지금 소재 기업들이 굉장히 좀 주가가 못 갔으니까 소재 기업들이 낫겠지, 좀 이런 관점으로 좀 별도로 추론해서 이렇게 투자하는 스타일이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좀 비즈니스 모델이 또 다양하게 있고 스타일이 좀 다르기 때문에 맞습니다. 자기 약간 투자 성향에 맞게 약간 좀 위험을 테이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안정형인지에 따라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잘 참고해서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